자, FAT 1급 83회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론 문제입니다. 매출 채권을 계산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 여기 보니까 상품 3,000개를 판매했네요. 5,000원에. 그럼 3, 5, 15 하니까 대변의 상품 매출이 1,500만 원이 나오겠죠. 자, 판매 대금으로 현금 500만 원과 어음을 수령하고 이랬으니까 받으러 오면 되겠네요. 나머지는 2개월 후에 받기로 했다. 그러면 여기서 매출 채권은 바로 이 전자음하고 2개월 후에 받기로 한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500만 뺐으니까 1000만 원이 되겠네요. 그죠? 받으러 온 400에다가 외상 매출은 600만 원. 자,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유동부채를 계산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임대보증금은 비유동부채죠. 우리가 보통 계약을 하면 1년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비유동부채가 되고, 자, 매입 채무는 유동부채 맞죠? 장기는 비유동부채. 자, 유동성 장기부채는 뭐라고 했어요? 유동부채라고 그랬죠? 퇴직급여 충당부채는 비유동부채고요. 미지급 비용은 또 마찬가지 유동부채죠. 그래서 요 세 개 그대로 더해 주시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럼 105만 원이 우리가 유동부채에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입니다. 재무제표에 대해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있는데요. 자, 이익잉여은 자본으로 분류하는 거 맞고요. 유동자산은 당자와 재고자산으로 분류한다 맞고요. 3번이 틀렸네요. 개발비는 무형자산인데 손익계산서 항목이다 그래서 틀렸죠? 자, 현금 흐름표는 영업활동, 투자활동, 재무활동으로 인한 현금으로 구분 표시한다. 맞는 얘기가 되겠어요. 자, 무형자산 상각에 대한 계상을 하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자, 여기 이제 보니까 25년 1월 달에 지금 특허권을 취득을 했고요. 그 다음에 특허권 취득하면서 등록비가 300에다가 재비용, 즉 무형자산은 총 35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용연수가 5년이니까 350만 원 나누기 5 해주게 되면 70만 원만큼이 우리가 무형자산 상각비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영업 외비용에 해당하는 것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은 우리가 자본 조정에서 차감 항목이죠. 자,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는 판매비와 관리비에 해당이고요. 교육훈련비, 판매비와 관리비인데 여기서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처분 손실, 뭐뭐 손실, 기부금,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런 것 등은 우리가 영업 외비용에 해당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회계 처리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여기 보니까 재산세는 복리후생비 회계가 아니라 재산세는 세금과 공과로 처리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강사 특강비는 교육훈련비에 맞고요. 도서는 도서인쇄비, 채무를 면제받았을 때는 채무 면제이 맞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니까 재무상태표의 일부인데 가와 나 여기에 들어가는 금액으로 옳은 것은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니까 매출 채권하고 대손 충당금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그러면 이 수정전 잔액시산표를 보니까 외상 매출금하고 받으러 온 금액이 얼마가 있는가 봤더니 얼마였어요? 170만 원 나와 있죠. 그죠? 그럼 여기서 170만 원이 지금 현재가 매출 채권이다 이런 얘기죠. 근데 지금 2%니까 곱하기 2% 이렇게 계산해 줘야 되잖아요. 그럼 2%니까 얼마 나옵니까? 34,000원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그러면 매출 채권 가번에다가는 얼마라고 쓰고 170만 원 줬고 나번에다가는 우리가 추정액을 줬거든요. 대손 충당금. 그래서 34,000원 이렇게 적어줘요. 그러면 이제 여기 바깥에 우리가 회수 가능액 또는 장부 가능액 이런 말이 나오겠죠. 자, 그래서 가와 나의 금액. 자,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거래는 뭐가 있느냐 이렇게 나왔는데요.
자, 1번이죠. 우리가 주식 같은 경우, 자, 주식이나 이런 것들, 유가증권 같은 경우는 우리가 부가세가 과세가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는 여기 보니까 뭐 소유권을 이전했다, 뭐 현물 출자를 해서 건물의 소유권, 건물은 과세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신상품에 대해서 거래처에 선물하니까 54 불공.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를 판매했다, 재화를 공급하는 거니까 부가세 당연히 해당이 되겠죠. 자, 부동산 8월 3일날 부동산 임대업을 폐업했다. 그러면 3일날 폐업을 한 거잖아요. 그죠? 그럼 이렇게 폐업을 하게 되면 이월 이런 거예요. 이월은 얼마예요? 9월 25일날 우리가 신고하고 우리가 납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폐업하고 8월 3일에 대한 거래를 확정 신고 기한으로 오른 것은 이렇게 나는데, 확정 신고 기한으로 하는 것은 9월 25일. 예를 들어서 7월 3일 날 폐업을 했다. 그럼 8월 25일 날 우리가 확정 신고 기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우리 신고 기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죠. 2기 예정 신고 기간의 매입세액이다. 공제 가능한 매입세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원재료가 관련된 매입세액은 당연히 공제받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공장 부지 조성을 위한,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부지라고 하는 것은 토지거든요. 토지는 면세예요. 그래서 해당이 안 됩니다. 또 답안에 보니까 접대용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이것도 안 되고, 그 다음에 컴퓨터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해당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500만원하고 440만원에 해당하는 것만 우리가 해당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540만원이 되겠죠. 자, 이제 실무 문제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실무. 자, 먼저 입력을 제가 다 해놨어요. 그래서 일단 확인하고 들어가는 방향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회사는 찬원 마이크라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 회계기간이 25년도 1월 달서부터 12월 31일까지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되겠죠. 자, 그럼 먼저 여기 보니까 계정 과목 및 추가 적요 등록을 수정하는 것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기초정보에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 나와 있죠. 자, 여기 이제 보시면 173번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 보면 173번이니까 우리가 요 부분 재고자산에 우리가 1464부터 175까지니까 여기 안에 들어가겠죠, 그죠? 자, 그래서 쭉 내려보세요. 그러면 173이라고 여기 보면 회사 설정 계정 과목이라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다가 우리가 뭐라고 찍느냐 하면 수출 상품이라고 찍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글이 맞춰줍니다. 하고 이 상태에서 엔터. 그럼 일반 재고라고 선택을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자, 일반 재고 선택을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옆으로 가서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상품으로 표준 코드가 상품으로 수정을 하라고 했어요. 여기 표준 코드의 상품. 그럼 여기 할 때는 F2 키를 눌러서, 자, F2 키 나오잖아요. 자, 눌러서 아까 우리가 145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다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하면 이렇게 이제 찍히게 되죠. 그래서 상품까지 하셨어요. 자, 그래서 커서가 밑으로 내려왔고요. 그 다음에 다시 이제 수출 상품에 대해서 현금 적요가 1번, 2번을 등록하시면 돼요. 여기다 1번 찍고 그대로 이거 찍어 주시면 돼요. 수출 상품 매입대금 현금 지급 2번 찍고 수출 상품 재비용 현금 지급이라고 찍어 주신 다음에 엔터로 밑으로 내려오시면 끝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문제도 같이 들어볼게요. 자, 여기 이제 손익계산서 문제죠. 전기분해 관련된 거예요. 자, 이제 금액을 맞춰 볼 건데요. 자, 여기 이제 나온 자료에 틀린 것을 이제 고쳐야 되는데, 먼저 상품 매출 금액서부터 우리가 이제 봐야 되는데, 아까 보니까 제가 입력하면서 보니까
상품 매출서부터 틀렸더라고요. 그럼 여기다가 숫자를 고쳐주면 돼요. 5억 6천으로. 그 다음에 아까 쭉 보니까 경상개발비가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다가 여기 칸에다 823하고 경상연구개발비 490만원 찍어주시면 자동으로 소트 정렬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법인세 등 자 이렇게 찍어줬고요. 그 다음에 하게 되면 마지막으로 당기순이익이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과 여기 있는 당기순이익이 일치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됐고 그 다음 이제 수행과제를 보니까 전기분 이익잉여 처분계약서에 처분 확정일이 2025년 2월 23일 날도 입력을 해달라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전기분 이익잉여 처분계산서에 가서 처분 확정일 있잖아요. 여기 요 날짜를 입력해 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자 이제 끝났어요. 자 이제 실무수행 두 번째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제 실무수행 두 번째서부터는 우리가 일반 전표 입력을 하는 거거든요. 자 이제 전표 붕괴를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문제가 보니까 언제 날짜냐 봤더니 2월 17일 날짜죠. 자 2월 17일 날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현금 영수증이 있는 걸로 봐서 대가를 현금으로 지급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총 55만원만큼 나갔네요. 자 그럼 먼저 영업팀에서 우수 매출거래처에 제공할 선물을 사기 위해서 자 우리가 대가를 지급했네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접대비가 되겠어요. 그죠? 자 기업업무 추진비에서 55만원 이렇게 우리가 분계 처리하면 되겠죠? 요거 입력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죠? 자, 그 다음 문제도 보겠습니다. 건강보험료 영수증이 있네요. 자, 여기 날짜를 보니까, 지금 영수증에는 2월 28일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자, 여기 보니까 보통예금이 빠져나간 날짜를 보니까 3월 10날짜라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3월 10날짜로 들어갑니다. 자, 3월 10일날 보니까 지금 전체 보험료가 25만 6천 원이 지금 고지서에 이렇게 들어와 있죠. 그죠? 자, 문제 한번 보자고요. 2월 급여 지급분에 대해서 건강보험료 납부기한에 국민은행 보통계좌로 이체해서 납부했다 이랬으니까 보통예금이 빠져나가겠어요. 그죠? 이때 보험료의 50%는 급여 지급할 때 원천 징수한 금액이며 이런 얘기고 나머지 50%는 회사 부담분이다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복리후생비로 처리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애초에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됐겠어요? 자, 여기 이제 분기를 하게 되면 애초에 처음에는 이제 우리가 급여, 자, 우리가 이제 급여 이렇게 들어갔겠죠, 그죠? 하고 예수금을 뺐을 거 아니에요, 그죠? 자, 예수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렇게 이제 잡았겠죠, 그죠? 근데 납부를 하는 거니까 예수금이 차변에 올 것이고요, 그죠? 50%. 그 다음에 회사에서는 뭘로 처리한다고요? 복리 후생비로 처리하고, 그 다음에 지금 뭐 보통예금으로 처리하는데 이때 보통예금이 안 나갔으면 미지급금으로 처리했다가 우리가 이제 처리해 주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형태가 된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래서 여기 분기를 하게 되면 차변에 복리후생비와 예수금, 그 다음에 보통예금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들어가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입력을 해주면 돼요. 그 다음에 직원들에 관련된 거죠, 그죠? 제조부가 아니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 그 다음에 예금을 우리가 거래처 코드 입력해 줘야 되잖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입력을 해줬습니다. 자, 세 번째 문제 같이 볼까요? 자, 세 번째도 보니까 4월 27일 날이네요. 자, 4월 27일 날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인가 볼게요. 자, 보통예금은 신한은행 거예요. 그리고 외상대금을 결제해 줬네요. 1,000만 원만큼을. 자, 자료 설명 볼게요. 외상매입금을 보통예금 계좌에서 지급했다 이런 얘기니까 분개하면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보통예금 이렇게 들어가 줘야 되겠고요. 자, 거래처 등록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려운 건 아니죠, 그죠? 자, 그 다음 문제 들어가겠습니다. 자, 5월 25일 날 거래죠. 자, 5월 25일 날 보니까 한국사람의 파산으로 단기 대여금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회수가 불가능하게 됐다. 그럼 이렇게 단기 대여금은 대손상납비가 아니라 기타의 대손상납비로 처리해 줘야 돼요. 이거는 기타 채권에 관련된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다 기타의 대손상납비 하고 단기 대여금을 못 받게 됐으니까 대변에 단기 대여금 이렇게 들어가 주면 돼요. 거래처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어려운 거 아니었죠? 그죠?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자, 주식의 발행이라고 해놨어요. 자, 그럼 주식을 발행하게 되면 우리가 자본금이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자, 이사의 회의록을 잠깐만 보면 유상증자 이런 얘기니까 돈 받고 주식을 발행하기로 결정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주식 5,000주를 액면가가 만원이니까 5천만원 나오잖아요. 근데 이거를 16,000원에 발행했어요. 그러니까 초과 발행한 거잖아요. 그죠? 6,000원씩 비싸게 발행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주식을 발행하면 대변의 자본금 무슨 가로 적는다? 액면가로 적잖아요. 그죠? 한데 내가 지금 16,000원 곱하기 5,000원 하게 되면 8천만원을 보통예금을 입금된 거니까 주식 발행 초과금이 3천만원이 이렇게 생기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6월 17일 날 한번 분계를 입력해 보자고요. 자, 대변에 자, 먼저 차변서부터 입력하면 자, 보통예금 하고요. 하나은행 보통예금으로 입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8천만원. 대변에는 자본금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그 다음 주식 발행 초과금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이제 실무 수행 세 번째서부터는요, 메인 매출 전표에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 매출 전표에 관련돼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먼저 볼까요? 자, 지금 거래 명세서가 지금 빨간색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판매하는 사람이죠. 공급자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 1,000원 마이크가 우리 회사고 공급받는 자가 거래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날짜는 7월 21일 날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보시면 제가 블루투스 마이크를 판매하는 거죠. 자, 여기 설명 볼게요. 상품을 판매하고 전자생산서를 발급하고 전송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42만원은 7월 19일날 계약금을 받았으며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세금계산서에 선수액이라고 이렇게 찍혀 있죠. 그죠? 42만원. 나머지는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는 세금계산서 받았으니까 10일과세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상품 매출 수량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50개, 단가는 84,000원 찍어주시면 자동으로 이렇게 찍히겠죠. 그 다음에 여기 보시게 되면 아까도 얘기했듯이 내가 1,000원 마이크고 거래처가 행복유통이니까 행복유통이라고 찍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중요한 건데요. 여기 이제 뭐가 나왔는가 보면 자, 수행과제를 보세요. 매일 매출 전표에다가 우리가 입력을 하고 그 다음에 이거 발행하라는 얘기죠. 세금계산서를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 관리를 통해서 발급을 전송하라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그 전자세금란에는 그냥 빈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찍으면 안 돼요. 1번이라고 찍으면 안 됩니다. 빈칸으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 입금액이나 선수액이 있으니까 혼합 찍어주시고, 자, 혼합을 했어요. 그러면 여기다가 선수금 아까 42만원 받은 거하고 보통예금 들어왔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고 우리가 이제 분계를 입력을 했습니다. 여기까지. 그럼 이제 여기 들어간 상태에서 체크 표시하시고 어디로 가시냐 하면 여기 보시면 전자생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문제에서도 전자생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고 나와 있잖아요. 여기는 똑같죠? 그죠? 여기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 이제 날짜를 범위 지정을 할 때 이게 7월 달에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7월 21일에서부터 7월 21일 찍어도 되고 저처럼 7월 1일에서부터 21일 이렇게 하셔도 돼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설정을 하고 자, 이 상태에서 엔터를 딱 누르게 되면 여기 이제 한 건밖에 안 될 거예요. 문제니까. 그럼 여기다가 체크 표시하신 다음에
위에 상단에 보면 전자발행이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서 눌러주는 거예요. 전자발행을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순서대로 하시면 돼요. 전자발행 눌러주고, 확인 버튼 눌러주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발행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자, 요거를 제가 다시 한번 입력을 해보죠. 자, 여기 지금 메인 매출 전표에 들어가서 요거 전표를 제가 한번 삭제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를 한번 어떻게 할 거냐면 이거를 자, 지금 제가 7월 21일 날 그 전표를 삭제를 했어요, 아예.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알다시피 자, 없는 상태가 돼버린 상태에서 저랑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고요. 자, 11 과세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거 그대로 한번 찍어 볼게요. 자, 블루투스 마이크 자, 찍어주고요. 수량은 50개죠. 그 다음에 단가는 84,000원. 자, 이렇게 됐어요. 자, 거래처는 행복유통이잖아요. 행복 유통 찍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넘어가요. 옆으로 가는 그 화살표로 가시거나 엔터를 눌러도 돼요. 자, 여기서 혼합이잖아요. 자, 혼합은 3번.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상품 매출하고 차변에다가 일단 선수금이 아까 있었어요. 그죠? 선수금하고 금액이 42만원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차변에다가는 뭐라고 했어요? 잔액은 우리가 뭘로 됐죠? 여기 아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었어요? 하고 잔액은 보통예금으로 입금받았다고 그랬으니까 여기다 보통예금 이렇게 찍어주시고 420만원 찍어주시면 돼요. 자, 하는데 이때 주의할 게 있어요. 뭐가 있느냐면 보통예금인데 분명히 행복유통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반드시 농협 보통예금으로 고쳐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이제 이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세금계산서를 발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체크 표시하시고 아까 여기 그 메뉴에 보면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및 내역관리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자, 여기로 들어가셔서 날짜 범위정을 해줍니다.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나타나잖아요. 그죠? 우리 아직 전송을 안 했어요. 국세청에다가. 자, 여기다 체크 표시하시고, 자, 위에 상단에 보면 전자발행이라고 나와 있죠? 자, 전자발행 눌러서, 자, 이 상태에서 발행 버튼 눌러줘요. 자, 그럼 확인 눌러주시고, 그 다음에가 이제 아카데미 전자세금계산서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죠? 요거 눌러주시고, 로그인. 그럼 이제 매출 조회를 하셔야 되잖아요. 매입이 아니라. 우리가 매출한 거니까. 자, 그럼 이제 420만 원에 이렇게 나왔죠? 자, 발행 버튼 눌러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발행 버튼을 눌렀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전송 성공을 한 것인지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여기 닫기. 자, 그럼 다시 한번 볼까요? 어떻게 됐는가? 자, 여기 보니까 전송 성공으로 돼 있고, 그쵸? 국세청에다 보냈어요. 그럼 이제 다시 메인 매출 전표로 와서 이 거래 한번 확인 한번 해보자고요. 자, 여기 이제 보면 아까 우리가 빈칸으로 내비뒀었잖아요. 근데 지금 어때요? 전자발행이라고 돼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죠? 자, 이러면 제대로 잘 신고를 한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매입 거래를 들어가 볼게요. 매입 거래. 자, 날짜가 8월 24일이죠. 자, 8월 24일 날. 자, 여기 보니까 온라인 교육이라고 나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전자 계산서죠.
그러니까 면세에 면세. 네, 그럼 파란색이니까 매입에 관련된 거니까 53 면세를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금액은 30만 원.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공급 받는 자니까 찬원 마이크는 우리 회사고 공급자가 한국은행이니까 여기 한국학원 거래처를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여기는 따로 뭐 필요 없이 1 전자입력 1번 눌러주시고 입력하라 이런 얘기니까 하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현금으로 지급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출금 전표로 끊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매입 거래 볼까요? 자, 날짜가 언제 날짜인가 보겠습니다. 날짜가 보니까 9월 15일 날짜네요. 자, 9월 15일 날짜. 자, 9월 15일 날 카드로 지금 된 거예요. 자, 자료 설명을 잠깐만 보시면, 자, 영업부 직원이 신규 거래처 방문하고 출장제에서 법인카드로 숙박비를 결제했대요. 그러니까 일단 내가 매입한 거잖아요. 숙박비를 냈으니까 카드로 제출했으니까 57카가가 되겠네요. 자, 품명어는 숙박비 이렇게 하시고 금액은 9만원에 9천원 하시고, 여기 보니까 다도해 호텔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죠? 자, 다도해. 그 다음에 분계 유형은 카드라고 입력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이때 이제 카드가 뜰 거예요. 그럼 이제 삼성카드라고 적어주시고, 그 다음에 여비교통비로 우리가 바꿔주시면 되겠죠. 그죠? 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했습니다. 자, 그다음 이제 네 번째 수정전자 세운계안서네요. 자, 수정이라는 말이 붙었어요. 그러니까 반품이나 뭐 이런 것 등이 생긴 그런 경우에 우리가 다시 발급하는 세운계안서죠. 날짜가 10월 21일입니다. 자, 10월 21일 날. 자, 어차피 세금계안서를 한 거니까 10일과세 똑같이 이렇게 해주시고요. 반품 이렇게 하시면 돼요. 자, 문제 볼게요. 11월 17일 날 외상으로 판매한 상품 중 파손이 돼서 반품되어 수정 전자세금계안서를 발급했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외상대금과 상기처리하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다 반품 자료를 써주시고 여기 수량에다가는 마이너스 3이라고 입력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단가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없잖아요. 그러면 여기다가 마이너스 3 단가 찍어주시면 이렇게 자동으로 이렇게 금액이 입력이 돼요. 그 다음에 내가 지금 빨간색이니까 공급자잖아요. 그죠? 그럼 거래처는 영업물류니까 영업물류 해주시고, 자, 문제상에서는 그냥 전자입력하라고 그랬으니까 1번 전자입력 눌러주시고, 아까 외상대금 했던 거니까 2번 이렇게 하시면 이런 형태의 분계가 나오게 됩니다. 어려운 건 아니었어요. 자, 그 다음 매입거래입니다. 11월 7일 날이죠. 자, 11월 7일 날. 자, 11월 7일 날 보니까 지금 어떤 경우가 있냐. 내가 지금 매입하는 입장이죠. 그죠? 자, 영업부에서 사용할 업무용 차량 5인승인데 3,500cc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1,000cc가 넘어간단 말이죠. 그죠? 자, 장기 렌트라는 경우는 임차료라고 적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렌트하는 데 있어서 1,000cc가 넘어가니까 54 불공이 되겠죠. 그죠? 자, 하고 그거 뭐냐 그랬더니 우리가 이제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유지와 임차 관련 매입이라고 나와 있는 3번에다가 체크 표시하시고 선택. 그리고 여기다 이제 11월 렌트비 하고요. 금액 찍고, 그 다음에 거래처는요, 어디에요? 한라렌트죠?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여기 현금으로 지급했네요. 그럼 현금으로 55만원 나왔잖아요. 그죠? 하고, 따로, 뭐 전자입력으로 그냥 해라. 이렇게 했으니까 1 눌러주시면 전자입력 나오죠. 자, 그 다음에 이런 렌트비는 임차료로 처리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6번입니다.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대한 회계 처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1기 확정이니까 6월 30날 보니까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래요. 그러니까 6월 30날 회계 처리를 하라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3월 31일, 6월 30, 9월 30, 12월 31일 날 이렇게 역분계를 해줘야 되잖아요. 하고
그 다음에 납부세액은 미지급세금으로 잡아주는데, 이렇게 확정때에 우리가 전자신고를 직접 하게 되면 만 원만큼 전자신고 세액공제를 받으니까 그 만 원만큼을 잡이익으로 처리를 해주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매입 매출 전표가 아니라 일반 전표로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자, 일반 전표로 들어가서 이렇게 분계를 입력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차변에 부가세 수금, 대변엔 부가세 대급금, 잡이익, 미지급 세금. 자, 그 다음에 이제 결산 들어가 볼까요? 자, 결산. 자, 결산이니까 우리 12월 31일 날로 일단 들어가 볼게요. 자, 먼저 여기 보니까 9월 1일 날 서울화재보험료에 본사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을 하고 전액 비용 처리했다. 이런 얘기네요. 미경과분에 대해서 자산으로 하고자 한다. 그러면 9, 10, 11, 12, 4개월이 단기분인데 1년치 보험료를 지급했대요. 그러니까 우리 따져보게 되면 월 20만 원이잖아요. 1년치가 240이니까. 그러면 미리 지급한 것이 8개월이니까 28이 16 하니까 180만 원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얼마? 선급 비용 자, 160, 그 다음에 보험료 160, 이런 수정 분계를 해서 입력을 해 주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기말 상품 재고액은 2,500만 원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상태에서 2,500만 원이니까 우리 한번 입력을 해 봅시다.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시잖아요. 그죠? 자, 결산자료 입력 들어가서 1월서부터 12월 입력하시고, 자, 여기 이제 보시게 되면 저는 이제 불러와야 되겠죠. 이미 다 클로징이 됐으니까. 자, 451번 하시고, 전산회계 1급에서는 여기까지 하셔야 돼요. 500번 때 우리가 하는 거니까. 자, 확인. 예. 그래서 여기 기말 상품 재고액 2,500만 원 여기다 입력을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빠져나갈 때 반드시 전표 추가를 여기 눌러 주셔야 됩니다. 여기에 전표 추가 반드시 눌러 주셔야 돼요. 자, 이렇게 해야 여러분들 요 기말 분계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분계가 된다는 거.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해야 될 게 뭐예요?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날짜 입력해 주라고 그랬으니까, 여기 보면 잉여금 처분 계산서에 처분 예정일과 처분 확정일 날짜 입력해 주셔야 되겠죠? 요 날짜. 자, 그러면 이제 다 끝났으면 수행과제를 해야 돼요. 먼저 손익계산서를 들어가셔야 되죠. 그죠? 먼저 손익계산서에 들어가셔서 12월 달을 선택을 하시고, 자,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이 얼마인가를 확인하셔야 되겠죠? 567820 756 요거 반드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로 들어가라고 그랬어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어요. 그러면 여기 567820 756이 아까 손익계산서에 있는 당기순이익과 일치하는 거를 확인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요번에는 요 금액 미처분 이익잉여금 이 금액과 재무상태표에 있는 금액이 일치해야 되거든요. 682160. 자, 그래서 여기 빠져나오기 전에 반드시 뭘 해줘야 되냐면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전표 추가를 반드시 눌러줘야 돼요. 여기도 마찬가지 잉여금 처분계산서에 하고 나서 전표 추가 손익대체 분계를 해주라고 했으니까 전표 추가를 눌러주게 되면 이렇게 대체 분계가 나와요. 손익대체 분계 쭉 입력이 됐죠. 여기.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지금 방금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에 682160 756이라고 나와 있는데 재무상태표에 들어가서 자, 여기 보면 나와 있죠. 682160 756. 자, 682160 756 재무상태표에서도 682160 756 일치가 돼줘야 됩니다. 이게 우리가 K랩에서는 이거를 직접 입력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숫자 보고서 확인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문제가 다 풀었고요. 나머지 실무 수행 평가라고 나온 거 있잖아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여기에서 동영상은 끊어가 생각 중입니다. 실제로 이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보시고 정답을 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업하시느라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